기자, 황금빛 모래사장 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기념비적인 건축물 위로 사막의 태양이 쏟아지는 곳. 우리의 기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만들 질문이 떠오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를 매혹시킨 거대한 돌산, 피라미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 이상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어왔던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건축의 천재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불가사의한 무언가의 후손이었다면, 감춰진 증거와 침묵된 진실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가능성을 마주한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 나설 이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문명의 정교한 암호이자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학자와 탐험가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설 목적, 건축 기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상징들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피라미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피라미드를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고대 이집트 제사왕조 시대에 파라오 케오프스가 대피라미드의 건설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200만 개가 넘는 돌덩이를 사막을 가로질러 끌고 갔다고 합니다. 밧줄과 경사로를 이용하여 들어 올렸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기술적 승리의 서사시, 즉 불과 수십 년 만에 엔지니어링, 수학, 천문학을 지배하며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정확성을 보여준 문명. 그러나 과연 이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케오프스 왕의 야망을 넘어선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어떻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파라오의 권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피라미드의 정밀한 각도, 천문학적 방향, 그리고 내부 구조의 복잡성은 단순한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그 거대한 돌덩이 하나하나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피라미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딘가 심각하게 불안합니다. 선입견 없이 증거를 검토하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잠시 피아노를 배우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로 시작하여 실수를 연발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차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처음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모차르트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지식 발전의 방식입니다. 느리고 점진적으로 오류를 바탕으로 세대를 거치며 기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인간 학습이라는 근본적인 규칙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멈춰서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말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 웅장함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230만 개가 넘는 돌덩이, 그 중에는 70톤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그 거대한 규모가 아닌 절대적인 정확성과 그 안에 담긴 지식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의 건축물이 현대의 레이저 기술로 지어진 건물보다 더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차는 단 3분의 1각,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밀함입니다. 이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리적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그리고 별들과의 관계까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피라미드의 크기는 수학 상수 파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는 무려 2000년 뒤에 등장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높이와 밑변 둘레의 비율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도의 기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이후에 건설된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퇴보했습니다. 기자지구의 피라미드들을 잇따라 건설된 피라미드들은 크기가 더 작고 정확성은 떨어지며 구조적으로도 훨씬 취약했습니다. 후대의 파라오들은 선대 파라오들의 위대함을 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모든 시도는 열화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습니다. 마치 그러한 불가사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건설 직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후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이해하려고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200년 후에 건설된 우나스 피라미드는 내부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페피 2세의 피라미드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잔해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건설자들은 기자지구를 가능하게 했던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고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발전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명은 배우고 개선하고 방법을 개선합니다. 첫 시도에서 완벽에 도달한 다음 어떻게 달성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이후 기술은 왜 퇴보했을까요? 거대한 피라미드의 돌덩이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들은 그 무게가 현대 트럭만큼 나가는 것도 있는데 밀리미터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잘리고 맞춰져 있습니다. 표면은 너무나 평평해서 현대의 기술자들조차 경탄과 당혹감 속에 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돌들 중 상당수에서는 끌 자국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구 흔적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기술을 암시하고 있으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그러한 기술이 이집트의 다른 고고학적 기록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 하는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고고학계는 애써 외면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이집트인들이 제사왕조 시대에 이토록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켰다면 그 원형은 어디에 있는가? 연습용 구조물은? 실패한 실험의 흔적은? 그만한 기술적 성취 이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점진적으로 개선된 시도의 증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집트인들은 문명의 모든 면을 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곡물 배급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축 목록, 개인적인 편지, 의학 서적, 심지어 요리법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설한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건축 설명서도, 기술적인 해설도, 심지어 사용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나 의도적이고 너무나 일관적입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스핑크스, 그 기단에서 발견된 기묘한 침식 흔적. 지질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모래가 아닌 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폭우의 흔적. 그것은 최소 지난 5,000년간 이집트에서 존재했던 그 어떤 기후와도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한 침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집트 제1왕조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 사하라 사막이 푸르렀고 강물이 흐르던 시절. 지질학적 증거는 기자의 고원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훨씬 습한 기후 속에서 다듬어졌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의 기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려놓는 충격적인 증거.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왜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했는가? 이집트 문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피라미드 건설 기술을 발명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원에 대해 이야기할 뿐 창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파라오들은 스스로를 이미 고대의 기념물의 관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기원이 시간의 안개 속에 가려진 신성한 구조물의 보호자라고 말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 투트모세스 4세가 스핑크스 다리 사이에 세운 꿈의 비석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젊은 왕자가 모래 속에 목까지 파묻힌 채 버려지고 잊혀진 기념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스핑크스 자체가 꿈에 나타나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영원히 삼켜버릴 듯한 사막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하면서 말입니다. 투트모세스는 스핑크스의 창조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비문은 이 기념물을 인간의 기억보다 오래된 고유한 역사를 가진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 건설이 추정되는 시기보다 1000년 이상 지난 기원전 1400년, 이 기념물들은 이미 잃어버린 시대의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실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집트인들이 실제로 불과 1000년 전에 이 기념물들을 건설했다면 왜 그들은 이미 그것들을 조상의 미스터리로 취급했을까요? 왜 그들의 건설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업적이 아닌 신성한 유산으로 묘사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했고 그 공사가 당신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후손들이 당신의 업적을 알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기술과 방법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때때로 침묵으로 답한다. 고대 이집트, 그 심오한 미스터리의 심장부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발견된다면 어떨까? 파라오들은 왜 그 거대한 기념물들과 교감할 때마다 건설이 아닌 복원의 언어를 사용했을까? 람세스 2세의 아들 카이 와세트는 역사상 최초의 이집트 학자로 기록된다. 새로운 기념물을 건설한 공이 아닌 고대 유적을 복원한 그의 업적 때문이다. 그는 기원전 100년, 이미 그 기원조차 희미했던 사카라의 구조물에서 모래를 치웠다고 기록했다. 스스로 그 기념물을 세웠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버려진 유적을 구원했다고 선언했을 뿐이다. 파라오들은 결코 겸손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매번의 군사적 승리를 자랑하고 정복한 모든 땅을 기록했으며 신과 같은 자기 찬양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묘사했다. 람세스 2세는 신전을 완공할 때마다 자신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렸다. 그런데 왜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침묵했을까? 왜 그 누구도, 그 어떤 파라오도 문명의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의 창조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보라. 권력과 영광을 탐했던 파라오들이 왜 그토록 거대한 업적 앞에서 겸손했을까?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기념물들의 기원이 그들의 통제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겸손의 패턴은 더욱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파라오들은 왜 그토록 적극적으로 고대 기념물을 복원하려 했을까? 그들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기념물들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파라오들이 복원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피라미드의 기원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강력한 암시일 수 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현대 고고학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는 2개의 석재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둘 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단단한 돌 중 하나인 섭로감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기원전 3000년 이전 선왕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약 2000년 후인 기원전 1300년경 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같은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오래된 항아리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벽은 균일하게 얇고 내부는 완벽하게 비어 있으며 표면은 반사될 정도로 광택이 납니다. 솜씨가 너무 정교해서 현대 석공조차도 전동 회전도구를 사용해도 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항아리는 현저히 열등합니다. 벽은 더 두껍고 불규칙하며 표면은 거칠고 도구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전의 항아리에서는 제작 과정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단발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든 물질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석조물의 가장 오래된 사례는 일반적으로 가장 훌륭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은 꾸준히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저하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석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돌을 다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보했을까요?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는 정말로 과거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대피라미드, 왕의 방 안에서 발견된 거대한 화강암 석관, 그 존재 자체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무게는 3톤 반, 아스완에서부터 500km가 넘는 거리를 운반해온 붉은 화강암 덩어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부 모서리는 완벽한 직각, 벽은 매끄럽고 균일합니다. 극도로 단단한 화강암을 마치 버터처럼 깎아낸 듯 정밀한 절단면.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그 이후로도 이와 같은 석관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후대의 파라오들이 스타일을 모방하려 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어설픈 모서리, 거친 표면, 그리고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무른 돌. 마치 화강암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이 창조자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석관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술은 왜 영원히 잊혀진 것일까요? 초기 왕조 시대, 거대한 건축물들은 불가사의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무게가 무려 50톤에서 80톤에 달하는 거석들이 사용되었죠. 어떻게 그들은 모르타르 없이 그 무거운 돌들을 완벽하게 맞물리게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의 무게에도 오차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 중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거석의 크기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10톤 혹은 5톤 정도로 옮기기는 쉬워졌지만 구조적으로는 훨씬 취약해졌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르타르가 틈새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기원전 1000년 이후 이른바 후기 왕조 시대가 되자 건축은 더욱 단순해졌습니다. 진흙벽돌, 나무, 그리고 작은 돌블록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는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공학 기술은 극적으로 간소화되었죠. 복잡성은 실용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원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화강암과 석회암을 구할 수 있었고 돌을 옮길 수 있는 노동력도 충분했습니다. 사라진 것은 오직 하나의 지식, 바로 사왕조 시대의 규모와 정밀함으로 돌을 다루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놀라운 기술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지고 미스터리는 증폭된다. 도구 흔적들이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초기 석조 작업에서는 거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놀라운 기술의 증거가 발견된다. 완벽하게 평평한 표면, 빠르고 정밀한 드릴링을 암시하는 나선형 홈이 새겨진 드릴 구멍, 단순한 구리 도구를 훨씬 뛰어넘는 연마제나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화강암 절단면.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후대의 작업에서는 정과 망치 자국, 수동 연마 흔적이 역력하다. 눈에 보이는 도구 흔적, 더딘 작업 속도, 조잡한 결과물. 어째서일까? 마치 도구가 퇴보한 듯, 기술은 퇴행한 듯 보인다. 한때는 이해했던 고도의 기술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집트, 그 불가사의한 땅에서 건축 속도는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대피라미드는 약 20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20년 동안 230만 개의 석재 블록을 쌓아 올리려면 건설 기간 내내 밤낮으로 2분에서 3분마다 블록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후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은 크기가 더 작고 구조가 더 단순하며 내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기술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조직적 지식의 상실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 그들은 과연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룩했을까? 증거는 불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어떤 존재로부터 그 기술을 물려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피라미드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광경을.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이 이집트인의 것이 아니라면 이 증거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일 겁니다. 만약 이집트인들이 이 지식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존재에 대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역사학계의 통념을 뒤엎는 질문. 과연 스핑크스는 누가 언제 건설했을까? 기존의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 질문에 침묵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외면했던 증거를 마주해야 한다. 바로 지구 자체의 증언, 지질학적 기록이다. 돌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담고 있다. 1991년 지질학자 로버트 쇼치는 스핑크스 기단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한다. 기자의 석회암 지반을 깎아 만든 스핑크스 주변의 벽. 그 벽에는 깊고 뚜렷한 수직 침식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수평 줄무늬 형태의 풍화작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흐르는 물, 격렬하고 지속적인 폭우가 오랜 시간 동안 돌을 깎아내면서 만들어낸 흔적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집트에는 5,000년이 넘도록 그와 같은 폭우가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집트 왕조 시대는 건조하고 메마른 기후였으며 스핑크스 기단에서 보이는 침식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침식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후는 언제 존재했을까? 답은 아프리카 습인기에 있다.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끝난 시기다. 스핑크스와 기자고원의 다른 구조물들은 이집트 최초의 왕조가 등장하기 수천 년 전 완전히 다른 기후 속에서 조각되고 풍화되었다는 의미다. 이집트인들은 이 기념물들을 건설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되었고 그들의 문명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세기의 빗물에 의해 침식된 채로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스핑크스를 건설한 고대 문명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지질학적 증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기자의 대지 아래에서 지진 연구와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알려진 건축 양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입니다. 지하에 존재하는 방, 터널, 구조물들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구조물 중 일부는 기반함에 직접 새겨져 있으며 그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아래에서도 이러한 이상 현상 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진 연구 결과 의도적인 굴착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균등하게 배치된 직사각형 모양의 공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탐사는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으며 그 기원을 설명하는 어떠한 공식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자의 대지가 수천 년에 걸쳐 여러 겹으로 사용된 흔적을 담고 있는 양피지, 즉 팔림프세스트와 같은 모습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전 시대에 의해 변형되고 표시되고 어쩌면 준비되었을지도 모르는 땅 위에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땅을 준비했는지는 오직 상상에 맡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과연 상상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집트의 고대 문헌 자체에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록들을 단순한 위대함의 선언이 아닌 숨겨진 유산에 대한 인정으로 읽어낸다면 말입니다. 투린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왕 목록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수만 년 동안 존재했던 통치자들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이집트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신화적 과장으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훨씬 더 오래된 연대기의 기억을 보존하려는 시도였다면 어떨까요? 세티 1세 통치 기간에 새겨진 아비도스 왕 목록에는 기존 왕조보다 훨씬 이전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 존재는 돌에 새겨 기억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고대 문헌들은 역대 파라오들을 혁신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복원한 자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단서일까요? 파라오들은 정말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복원하려 했던 과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드푸 신전, 포톨레마이오스 시대에 건설된 그곳에는 고대 이집트 건축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지식의 근원을 특정 파라오에게 돌리지 않고 신성한 존재들이 이미 오래된 땅에 신전의 원형을 설계했던 태초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신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록에 따라 건설되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외부에서 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유산에 대한 언급은 이집트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가장 정교한 건축 지식의 기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창조하지 않은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문명보다 앞선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지식을 얻게 되었을까요? 대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제곱 이석은 26번째 왕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케옵스가 스핑크스와 주변 신전들이 이미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기록입니다. 케옵스는 기원전 2500년경에 통치했던 파라오입니다. 그가 스핑크스를 발견했을 때 이미 모래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은 스핑크스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토록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한 것일까요? 이집트 문명 이전에 잃어버린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존의 믿음은 틀렸다. 기원전 2500년 쿠프 왕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진실은 감춰져 있다. 쿠프는 건설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발견자였을 뿐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바로 쿠프 왕의 석비에 숨겨져 있다. 이 석비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쿠프는 기념물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복원했다. 물론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이 석비를 후대에 조작된 것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대 이집트 후기 이미 기자의 기념물이 제사 파시 왕조 이전 시대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이어졌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사제들은 헤로도토스에게 명확하고 선형적인 역사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층층이 쌓인 이야기, 왕조 위에 세워진 왕조, 물려받고 재사용된 기념물, 의례를 통해 전해진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문명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여기서 우리는 주류 고고학계가 오랫동안 묵살해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과연 선왕조 시대 이전 더 오래된 문명이 존재했을까? 그들은 우리에게 잊혀진 지식과 기술을 남겨주었을까? 그들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업적은 이집트인들에게 계승되어 보존되었다. 그들은 공학, 천문학, 수학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지식은 사라지고 기념물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남았다. 이 선행 문명은 사하라 사막이 푸르고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아프리카 수변기 동안 번성했을 것이다. 그들은 기자의 진정한 건축가였을까? 피라미드의 비율에 암호화된 지식의 창조자였을까? 여전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천문학적 정렬의 설계자였을까? 기후가 변하고 사막이 확장되면서 이 문명은 사라졌을 것이다. 흩어지거나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기념물의 형태로 남았고 단편적인 지식은 결국 이집트 왕조가 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다. 이집트인들은 이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념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복원하고 숭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원래 창조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창조가 아닌 복원, 저작이 아닌 관리라는 일관된 표현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 해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상현상을 설명해준다. 전례 없이 나타나는 완벽한 기술, 건설 품질의 점진적인 저하, 기술 매뉴얼의 부재, 왕조 시대의 기후와 일치하지 않는 침식 패턴, 그리고 이집트 문헌에 스며 있는 유산에 대한 언급까지. 이것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맥락화하는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천재적인 발명가는 아니었지만 현명한 보존가였을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하게 유지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라미드는 인간 기념비적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계속이다. 그들은 진보된 문명의 새벽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의 지식이 돌에 새겨져 연속성을 중시하는 문화에 의해 보존된 전승의 순간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왜 역사에서 지워진 것일까? 이 관점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근본을 뒤흔듭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역사 기록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한 문명이 과연 얼마나 더 존재할까요?
현대 유전학은 이 가설을 뒷받침할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DNA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른바 유령 인구라 불리는 집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후대 인구에 유전적으로 기여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아프리카, 특히 현재의 이집트 지역에서 연구자들은 아프리카 습윤기 동안 존재했던 인구의 유전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그들은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바로 스핑크스에서 보이는 물에 의한 침식이 가능했던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현대 과학이 지질학적 증거를 뒷받침하듯 이집트 왕조 시대보다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푸르른 사하라를 목격했고 후대의 파라오들이 물려받은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유령 인구는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남긴 것은 스핑크스의 침식 흔적뿐일까요? 아니면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 문명조차 알지 못했던 더 심오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왜 영원을 향하도록 설계된 기념물을 건설해야 했을까? 자신을 창조한 문명보다 더 오래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만드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피라미드의 실제 목적, 즉 왕의 무덤 그 이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공식적인 기록에 대한 선입견 없이 대피라미드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구조물은 무덤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는 상형 문자도 장내용 보물도 없다. 진정한 이집트 무덤을 정의하는 특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지식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암시하는 특징들을 보인다. 피라미드의 크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확도로 수학적, 천문학적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다. 높이와 밑변의 관계는 원주율 값을 드러낸다. 지리적 위치는 육지 대륙 질량의 중심을 반영한다. 피라미드의 정렬은 수세기에 걸친 지속적인 천문 관측을 필요로 하는 정확도로 특정 별자리를 가리킨다. 마치 건설자들이 3차원 대과사전을 만든 것과 같다. 자신들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돌에 암호화하여 그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왜 피라미드가 그토록 감박적일 정도로 정밀하게 건설되었는지 설명해준다. 피라미드는 개인 파라오의 자존심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석조 도서관이었던 것이다. 수학, 천문학, 공학,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언젠가는 해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암호화되어 있다. 최초 건설자들은 우리 현대 문화가 이제 막 재발견하기 시작한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문명은 연약하며 지식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지혜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파괴할 수 없는 것에 새겨넣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지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적한 지식의 거의 전부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시대를.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며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만약 우리 문명이 내일 갑자기 붕괴한다면 우리의 과학적 성과는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드드라이브는 손상되고 서버는 멈추며 전력망은 마비될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안에 우리 정보의 대부분은 영영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밀한 수학적 계산과 천문학적 지식을 토대로 건설된 석조 건축물은 어떨까요? 이러한 구조물은 수천 년 동안 지식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변하지 않고 정렬은 유지됩니다. 수학적 관계는 그것을 해석할 누군가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영원히 지속됩니다. 고대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 역시 다른 모든 문명과 마찬가지로 예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축적한 지식은 너무나도 귀중했기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식을 보존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지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관점은 이집트 기술 세태의 미스터리에 새로운 빛을 던져줍니다. 후대 파라오들은 선대 파라오들을 능가하려던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존하려 애쓴 관리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지식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외형, 어설픈 모방,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린 무언가를 복제하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후대의 피라미드가 점진적으로 열악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피라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원래 피라미드를 가능하게 했던 과학적 원리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식 전달 사슬이 점차 끊어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세대는 이론과 실천 모두를 이해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실천에는 능숙하지만 이론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세대는 절차를 따를 수는 있지만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세대는 원래 방법에 접근하지 못한 채 결과를 모방하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의식, 내용 없는 형식, 본질이 영원히 사라진 무언가를 재현하려는 절박한 시도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또한 이집트인들이 왜 피라미드를 그토록 숭배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자유롭게 개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업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자신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혜의 저장소이자 반드시 보호해야 할 신성한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념물들의 끊임없는 복원을 묘사하는 텍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손상된 구조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지식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스핑크스에서 모래를 치우거나 피라미드의 손상을 복구할 때마다 그는 문화보존 행위에 참여하여 스스로는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조상의 지혜로 향하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이 해석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심오하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불안합니다. 과연 어떤 대재앙이 그토록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문명을 송두리째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그토록 파괴적이어서 원래 건설자들은 물론 그들의 존재 흔적마저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아프리카 수변기의 종말을 기록한 기후 및 지질학적 기록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세기 만에 광대한 거주 가능 지역을 사막으로 바꿔버린 비교적 급격한 기후 붕괴였습니다. 기후 변화만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의 모래 위에서 별들이 여전히 침묵의 춤을 추는 동안 피라미드는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 진실의 벙어리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야심찬 파라오의 무덤이 아닙니다. 시간의 캡슐이자 인간 지식의 연약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석조 도서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의 천재적인 건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재 이해를 뛰어넘는 지혜를 물려받은 지혜로운 관리자이자 후계자였습니다. 다음번에 이 거대한 돌산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인류 건축의 새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 망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시간의 침묵 속에 사라지는 것을 거부한 문화의 마지막 속삭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구조물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지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모래 속에 묻혀 있습니다.